저희 유튜브 채널에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니까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4월 중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3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여미님께서 남겨주신 문의사항입니다. 86세 되신 친정아버지께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상당히 좀 많이 증여를 하셨다고 하네요. 딸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우연찮게 좀 발견을 하시게 되셨나 봅니다.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이제 그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는 본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본인이 어떻게든 증여를 하든 팔든 처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런 아들의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상당히 좀 증여해 주시는 게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아버지를 좀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딸들에게 재산을 좀 더 증여를 해서 좀 더 공평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좀 분배하실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일단은 좋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아버지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을 좀 최대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향후에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이제 남동생한테 어떤 재산을 증여했다라는 것을 뭐 스스로 밝히는 것을 뭐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문서로 받아두거나 뭐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시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증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를 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지금이라도 좀 공평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그게 좀 어렵다라면은 2번째로 향후에 남동생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남동생한테 증여한 재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것.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동생을 상대로 너가 증여를 많이 받았으니 우리 유류분이 침해됐다. 이걸 좀 반환을 해달라 라고 먼저 요청을 한번 해보고요. 남동생이 거기에 대해서 응한다라면은 가족분들끼리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남동생이 일정한 재산을 주고 그걸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좀 가름하는 협의를 해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남동생 측에서 무슨 소리냐 나는 줄 수 없다라고 뭐 버틴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남동생한테서 재산을 받아오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야겠습니다. 2번째로 이 기자님께서 아버지 통장에서 누가 현금 출금한 거를 알 수가 있느냐. 자, 일단 현금을 출금하게 되면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그냥 현금 출금이라고만 나오죠. 그래서 그걸 누가 출금했는지가 알 수가 없는데 은행을 방문하시면 그 전표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아버지께서 지금 생존에 계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 이건 금융거래 정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래자인 아버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 전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겠죠. 은행에서 확인을 안 해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 거래하셨던 은행을 방문해서 이 현금 출금된 부분에 대한 전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전표에 혹시 뭐 대리인이 거래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필체가 아닌 다른 분의 필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 거래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겠고, 아버지가 어쨌든 은행에 동행을 해서 출금을 해서 그 돈을 누군가를 줬다 또는 ATM으로 출금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누가 출금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2번째로 아버지로부터 남동생이 1억을 받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같은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법원은 결국에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쪽에서
남동생이 1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입증하기가 좀 어렵죠. 특히나 현금으로 증여가 됐다라면은 현금을 1억을 받아서 뭐 그거를 어디다가 바로 뭐 이체를 하거나 뭐 입금을 시켜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 계좌에서 남동생 계좌로 계좌 이체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증명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거나 남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그 1억이 남동생한테 증여됐다라는 사실을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좀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소송에서 증거를 활용할 볼 수 있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소송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은행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출금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우리 법원이 소송 상대방의 계좌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좌의 출금 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서 근거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좀 이제 은행에서도 우리 상법상 그 금융거래정보 보존 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 5년이 이미 경과해버린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개별적인 뭐 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송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상속인이 아니시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이 아마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재산 목록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에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을 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해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라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에 그 상속인 쪽에서 나는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뭐 채무를 내가 다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한다라면은 그 어떤 재산이 누락됐다라는 의심이 있으시면은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그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조회 신청해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통해서 금융자산이 뭐가 있는지 조회를 해 보시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망인에 대한 집행 권한이 있다라면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 권한이 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뭐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같은 걸 신청을 해서 돌아가신 분의 그런 재산에 대해서 좀 밝히도록, 그리고 재산 조회를 통해서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상속 채권자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정확하게 상속재산을 밝히지 않고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청산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월 중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3가지 질문을 좀 채택을 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좀 궁금하신 점에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5월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몇 가지 질문을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항상 저희 유튜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본 영상에 댓글에 있는 안내를 참고하셔서 저에게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